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55번입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국어 수업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학습목표를 적어볼게요. 첫 번째, 크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자, 쓰기는 선생님이 썼다시피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두 번째로는 독자를 포함한 다양한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글을 쓰고 고쳐 쓸 수 있다. 그리고 쓰기를 할 때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글 쓰고 고쳐보는 것까지 오늘 할 겁니다. 자, 먼저 쓰기가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읽기가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배웠습니다. 다들 기억나시나요? 네, 맞죠?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 필자가 글을 쓰는 사람이 독자가 어떻게 이해할지 고려를 해서 글을 쓰고 우리는 그거를 읽으면서 작가와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읽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또는 선생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다라고 읽기에 대해 배웠는데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쓰기도 우리가 글을 쓰는 입장에서 누군가 읽기를 바라면서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 독자가 어떻게 이해할지를 고려해서 글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독자와도 상호작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뭔가 내용을 생성하고 어떤 내용을 쓸지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고쳐 쓰고 하는 과정에서도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독자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를 또 고려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쓰기는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기를 할 때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랑 대화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잖아요.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기 맥락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쓰기 맥락에는 다양한 것이 있어요. 일단 쓰기 맥락이 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쓰기 맥락은 우리가 쓰기를 할 때 영향을 받는 다양한 요소입니다. 쓰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 맥락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 맥락은 앞뒤 관계를 보통 얘기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쓰기도 마찬가지로 이 쓰기 맥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가 쓰기를 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맥락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 맥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주 예리하게 지원이가 얘기를 잘 해줬는데 독자를 포함한 쓰기 맥락을 했으니까 독자가 있을 것이다. 맞아요. 그렇겠죠? 우리가 독자를 고려해서 사회적 상호작용하면서 쓰기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독자도 내가 쓰기를 할 때 영향을 주는 요소, 쓰기 맥락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쓸 것인지 주제. 글의 주제도 쓰기 맥락이 될 수 있겠죠? 또 주제하면 항상 따라 나오는 그렇죠. 목적. 내가 왜 이 글을 쓰는가. 그것도 쓰기 맥락이고 한 가지 더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체가 있습니다. 매체는 내가 글을 어떤 도구로 쓸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컴퓨터로 쓸 것인지 또 인터넷에 올릴 것인지 또는 인쇄 매체로 할 것인지 이런 매체에 따라서도 쓰기를 할 때 어떤 요소를 넣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쓰기 맥락에 포함되는 요소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배운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활동 1에서는 선생님이 자료 2를 교과서에 있는 걸 봤는데 자료 2를 한번 더 같이 찾아볼까요? 교과서에. 네, 다들 보셨죠? 자료 2에 보면은 어떤 학생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고민에서 나타난 쓰기 맥락을 찾아보는 거예요.
거예요. 쓰기 맥락을 점검해 볼 겁니다. 어떻게 점검하냐? 선생님이 여기 4가지 써준 거 있죠? 이거를 고려해서 이 학생이 요 각각 밑에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써볼 거예요. 4가지를 써볼 거고, 일단은 이것을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모든별로 할 건데, 모든별로 이 학생의 말풍선을 읽고 어떤 쓰기 맥락 4가지가 나타나는지 함께 논의해서 적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네, 시작할게요. 그렇지. 내 친구니까 글을 어디에 올리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쓰냐에 관한 거니까 글을 어디에 올리느냐도 관련이 있겠죠. 아, 그렇지. 우리 윤서가 얘기 잘해줬네. 윤서랑 같이 논의를 해볼까요? 다른 것도, 그렇지. 다른 것도 같이 녹음 찾아봅시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 있을까요? 네, 그럼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독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타난 독자 맥락. 자, 독자 맥락에 대해서 발표할 분들 있을까요? 사모듬의 재우가 발표를 해준답니다. 들어봅시다. 그렇죠. 우리 독자는 이 글을 누가 읽을 거냐라는 얘기죠. 이 글을 누가 읽을 거냐고 얘기했냐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나 맞아요. 좋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우리 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렇지. 우리 학교 공식 SNS에 글을 쓰고 싶다고 했으니까 우리 학교 SNS를 구독하고 있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읽을 것이다 라고 아주 냉철하게 분석을 잘 해줬네요. 자, 그러면 방금 우리 매체에 관한 얘기도 나왔어요. 매체는 어떤 매체를 사용한다는 걸까? 그렇죠. SNS. 우리가 보통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제 누리소통망 등등이라고 부르는데 포괄을 해보자면 인터넷 매체 정도로 유형을 분류해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주제는 뭘까요? 무엇에 대해 이 친구가 글을 쓰고 싶을까? 그렇지. 국원이가 또 얘기를 잘 해줬는데 주제는 뭐냐? 주제는 10대 청소년의 언어폭력 문제, 언어폭력의 심각성. 그렇죠. 이거를 이 친구의 고민에서 어느 부분에서 찾았죠? 구체적으로? 그렇죠. 맨 첫 번째 문장이 나온다. 요즘 인터넷에서 누리꾼의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뭐 비중이 무척 크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쓸 거다. 근데 주요 내용이 이게 될 거라는 거죠. 아주 잘 찾아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적에 대해서도 찾아볼 거예요. 이 친구가 왜 이 글을 쓰려고 할까? 그렇지. 이모금의 서원이가 그 얘기를 해줬는데 글을 10대 언어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거예요. 약간 설득과 관련이 있겠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꿔주길 바라는 거니까 설득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이거는 아주 어렵지 않게 잘 해결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다음 활동으로 넘어갈 건데, 자, 이 친구의 고민 밑에 보면은 이 친구가 찾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요. 자료 3번에 가부터 사까지 있습니다. 다들 찾으셨나요? 네, 좋아요. 우리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친구가 쓴 이 고려한 여러 가지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이 자료들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한번 골라보는 걸 해볼 겁니다. 자료 3에서 괜찮은 자료를 선정을 합니다. 이 친구는 선생님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친구가 자료를 선정한 거는 이렇게 맥락을 고려한 다음에 직접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쓸까 하고 내용을 수집한 거예요. 그렇죠? 내용을 수집해서 이걸 실제 글을 쓰기 위해서 내용을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생성하기 단계와 연결이 돼요. 내용 생성하기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것처럼 글을 쓰기 전에 어떤 내용을 쓸지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수집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여러 가지 찾아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괜찮은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고 괜찮지 않은 거는 약간 배제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볼 거예요.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것이 괜찮을지 모든 별로 논의해보고 괜찮은 거는 그 이유, 괜찮지 않은 것도 그 이유까지 한번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합시다. 많은 그치 주제 소재랑은 약간 연결이 되는데 유형화 비속어. 근데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는 맞아요. 우리 과정을 설명할 때 보통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정보를 주기 위한 건데 우리의 목적은 뭐죠? 설득하는 거죠. 설득이랑은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요. 한번 다시 더 찾아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가는 적절할까요? 그렇죠. 괜찮은 것 같죠? 가는 괜찮아요. 왜 괜찮을까? 그렇지. 10대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징. 이게 약간 그 언어 폭력하고 막 비속어를 쓰고 이런 것과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근거를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좋아요. 근데 선생님이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근거로 잘 연결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 친구가 글을 쓸 때 근거로 객관적으로 잘 사용을 해줘야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나를 볼게요. 나는 어때요? 적절할까요? 괜찮을까요? 우리 하율이가 얘기를 해줬는데 이건 적절하지 않다. 왜죠? 왜 적절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SNS의 유형별 특징은 이 글의 주제랑은 약간 안 맞는다. 주제랑 안 맞아. 좋아요. 우리 글의 주제는 뭐였어요? 언어 폭력에 대한 거였는데 갑자기 SNS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약간 주제랑 어긋난다 라고 얘기를 잘 해줬습니다. 다음 다를 볼게요. 다는 어때요? 다도 약간 적절하지 않죠? 왜일까요? 맞아. 다에서는 잘 보면 3, 40대의 미디어 사용 현황이래요. 근데 우리는 뭐에 대해서 글을 쓸 거야? 저 10대에 대해서 글을 쓸 거기 때문에 이것도 주제랑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잘 찾아줬습니다. 다음 나는 어떨까요? 그렇죠. 나는 괜찮은 것 같죠. 왜 괜찮을까요? 어떻게 써먹으면 좋을까? 그래서 민진이가 또 얘기를 잘 해주는데 이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속어를 쓰면은 어떻게 심각한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목적과 주제에 적합하다. 목적과 주제에 적합하다. 좋아요. 다음 마는 어떨까요? 마는 사실 아까 우리 사무금에서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이거는 사무금이 또 발표를 잘 해줬네요.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일까요? 발표를 한번. 그렇죠. 이제 마는 유행어와 비속어, 은어가 만들어지는 과정. 우리가 보통 과정을 설명할 때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쓰기를 할 때가 많은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설득이죠. 설득과 정보 전달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과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보았어요. 아주 좋아요. 다음 바는 어떨까요? 바는 약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바는 동그라미도 하고 X는 V인 것 같은데 왜 일단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 언어 폭력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다라는 약간 심각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적절하다. 그러면은 주제랑 목적이랑 잘 맞는 수업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그렇지. 요즘 인터넷에서라고 했으니까 자료 2에서 최근에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시대별로 계속 심각하다라고 보여주는 거는 약간 설득할 때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목적이랑 약간 잘 안 맞는다라고 잘 분석을 해줬네요. 다음 마지막 사를 볼게요. 자, 사는 어떨까요? 사는 아주 괜찮죠? 의견의 하나로 보여줬는데 그러면 얘는 왜 괜찮을까요? 어떻게 써먹으면 좋을까?
오, 그렇지. 이거는 실제로 피해자의 영상이니까 약간 주제,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좋다. 주제와 적합하다. 라고 여기까지 잘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하고 있네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쓰기 맥락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내용을 생성할 때 쓰기 맥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까지 살펴본 겁니다. 다음은 활동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글을 다 써보았을 거예요. 이제 다 쓴 글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에 맞게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쓴 글의 평가. 그리고 평가한 거에 이제 그거를 보완해서 붙여 쓰는 것까지 할 건데,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세 가지 기준을 들어줄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주제와 목적이 잘 드러나는가? 근데 이제 주제와 목적이 잘 드러나는가 뿐만 아니라 주제와 목적이 하나로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잘 설명이 되어야까지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가? 자, 우리 쓰기 맥락에는 독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글을 쓸 때는 독자가 이해를 잘 하도록 글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독자가 이해를 잘 못한다? 그러면 쓰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가를 평가 기준에 넣은 거고요. 세 번째로 주장과 근거가 타당하고 믿을만한가? 자, 이거는 우리가 설득하는 글쓰기를 했기 때문에 쓴 평가 기준입니다. 우리가 설득할 때는 이 사람이 잘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은 다음에 그걸 그 주장이랑 긴밀하게 연결해서 설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그리고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넣어본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글의 목적 그리고 독자, 매체 그리고 주제까지 다 같이 합쳐서 이렇게 평가 기준을 선생님이 제시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모동원들끼리 한번 쓴 글을 평가해 보도록 할게요. 평가할 때는 항상 선생님이 하는 말이죠. 평가는 평가를 근거에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의 글을 평가할 때는 너 글 되게 못 쓴다 라고 인신공격을 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이런 표현을 삼가주셔야 되고, 평가를 해서 약간 안 좋게 평가가 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까지 그 수정 방향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들 이해하셨나요? 네, 우리 태블릿으로 글을 써봤으니까 그 태블릿에다 가지고 이렇게 1, 2, 3번 평가 기준을 한번 매겨보시고, 그리고 평가 기준 해서 평가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까지 태블릿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걸 일단 평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상해요.